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QE입니다. 네, 저희가 가져온 시세차는 이렇게 블랙 컬러의 EQE인데요. 국내 수입되는 모델은 EQE 350 플러스 한 가지입니다. 가격은 1억 160만 원이고요.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부터 꼼꼼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보다 한 급 위라고 할 수 있는 EQS가 출시가 됐죠. 그 차하고 디자인이 거의 같습니다.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EQS와 EQE를 단박에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비슷한 모습인데요. 자, 우선은 완전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이 완전히 막혀 있죠. 이게 벤츠 세 꼭지별 엠블럼을 형성한 패턴들이 빼곡하게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벤츠 로고도 이렇게 바깥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센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QE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램프가 EQS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모티콘처럼 이런 식으로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고 벤츠의 디지털 라이트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클래스에 사용했던 멀티빔 LED보다 한 단계 더 진화를 해서 훨씬 더 조사 범위도 길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오늘 현장에 흰색 EQE도 있고 또 다른 컬러들이 있지만 블랙 컬러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중후한 느낌도 나고. 자, 그리고 이 차의 진짜 핵심은 옆모습에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기존의 벤츠 세단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벤츠에서는 이거를 원보우 디자인이라고 해서 하나의 활처럼 아주 매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벤츠 EQA나 EQB처럼 내연기관과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전기차가 아니라 오로지 전기차만을 위해서 설계된 벤츠 EVA2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엔진룸이 필요 없는 보닛의 길이는 굉장히 축소를 시켜놨고, 그리고 A필러가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일반적인 뭐 E클래스나 S클래스 같은 차들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앞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흔히 캣포워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A필러에서 부드럽게 솟구치는 선이 트렁크까지 마치 초승달처럼 매끈하게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디자인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실내 그린하우스, 헤드룸을 조금 더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데도 역시 장점이 있고요. 자, 이 차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는 E클래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너비나 길이 E클래스보다 조금씩 크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에 휠 베이스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바퀴 사이의 거리가 3120mm인데요. 일반 E클래스보다 180mm나 더 넉넉한 수준입니다. 실내 어떤 뒷좌석 레그룸이나 숄더룸 같은 게 E클래스보다 조금씩 더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데도 보시면은 이 차는 외부에 도드라진 장식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도어 손잡이도 이 표면 안에 감쪽같이 숨겨놨고요. 자, 그리고 뭐 눈에 띄는 장식 같은 게 없고 이 모든 캐릭터 라인 같은 게 아주 평평하게 볼륨감을 만들어 놨죠. 자, 그리고 휠 볼까요? 우리나라 이제 EQE 350 플러스 단일 트림으로 나오는데 휠 디자인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블루 컬러가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렐리 피제로 서머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뭐 요즘에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이 차를 구입하시면은 겨울에는 윈터 타이어는 꼭 끼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 타이어는 지금 255에 40R20, 네, 255mm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뒷바퀴 한번 볼까요? 뒷바퀴도 동일하네요. 뒷바퀴도 255, 20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어서 앞뒤 타이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지 관점에서 앞뒤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을 볼까요? 뒷모습 역시도 EQS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벤츠의 전기차는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테일램프도 가로로 길게 쭉 이어놓은 구성이고 이 트렁크 끝단에는 작은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 팁을 달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트렁크 패널이나 범퍼 같은 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거의 한판처럼 아주 매끈하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간결하고 심플하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네, 벤츠 엠블럼 위쪽을 눌러서 열 수가 있는데요. 네, 제 기대보다는
넉넉한 것 같아요. 네, 사실 E클래스 세단도 그게 수치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이 정도면은 그냥 일반 E클래스 세단하고 비슷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자, 저 왼쪽에는 또 별도의 작은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가장 끝단에서는 골프백 가로로 적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네, 또 작은 공간들이 있는데 그렇게 또 깊지는 않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대신에 타이어 리페어 킷이 들어가 있네요. 오, 여기가 흡음재가 되게 도톰하다. 자, 저희가 아까 이제 이동하면서 특히 대중 브랜드 전기차 요즘에 또 많이 나왔잖아요. 폭스바겐 ID4도 그렇고 저희가 두루두루 많이 타봤는데 그 차들과 프리미엄 브랜드 전기차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게 바로 뒷좌석에서의 소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또 눈에 띄게 뒷좌석이 조용합니다. 바로 이런 흡음재 같은 게 또 역할을 한 것이겠죠. 자, 이게 벤츠 신형 EQ2의 실내입니다. 일단 뭐 실내 분위기는 EQS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의 구성이라든지 네, 굉장히 좀 심플하고 간결하죠. 네, 이 차는 거의 두 개의 모니터를 중심으로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은 거의 없습니다. 네, 계기판은 12.3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고요. 중앙 모니터는 12.8인치 세로형 디스플레이입니다. 요즘에 최신 벤츠 모델들이 이런 디자인 많이 쓰고 있죠. 신형 S클래스도 그렇고 C클래스도 그렇고. 자, 일단은 보기에는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요. 일단 디자인이 좀 운전자를 아늑하게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도어 트림부터 대시보드까지 약간 좀 곡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굉장히 또 클래식한 느낌도 있죠. 벤츠 엠블럼 자체가 과거보다 상당히 커진 느낌이 들고요. 좌우 조작부는 다 터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상당히 두툼하고 뭔가 좀 클래식한 느낌도 드는데 근데 최신 기능을 다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창에도 정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워낙 좀 기능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적응 시간이 유난히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기능이 너무 많아도 이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중앙의 디스플레이가 이 차의 핵심입니다. 네, 한국형 내비게이션 들어가는데 이게 상당히 똑똑합니다. 전기차에 특화된 내비게이션인데 이를테면은 뭐 부산까지 목적지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현재 남은 배터리 잔량까지 고려를 해서 경로 안내를 아주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를테면은 지금 현재 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면은 그 정도까지 가서 이쯤에서 충전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경로로 차가 제한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의 복합 인증거리가 471km인데 한층 더 효율적으로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메뉴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터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약간 아이패드처럼 해상도도 좋고 이 반응 속도가 상당히 좋네요. 자, 앰비언트 라인은 뭐 단색도 있고 멀티 컬러도 있는데 단색은 총 64가지 색상이고요. 멀티 컬러는 이런 식인 겁니다. 위아래가 색깔이 다르게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예쁘더라고요. 벤츠는 특히 앰비언트 라이트가 유난히 좀 화사한 측면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차에는 대형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 패키지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차 소개하면서 듣다 보니까 필터가 뭐 3중, 4중으로 있더라고요.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꽃가루 이런 것들을 완벽히 걸러준다고 하고, 그리고 활성탄 필터가 있어서 실내 어떤 악취 같은 것도 아주 효과적으로 걸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공조장치는 아예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화면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화면에 누를 때마다 소리뿐만이 아니라 진동으로도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실제 물리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착각도 드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터치 방식보다 훨씬 더 직관성이 좋습니다. 실제 누르는 기분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 차에는 제로 레이어라고 해서 이를테면 이런 기능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화면을 쓸 때 저희가 보통 자주 쓰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게, 이를테면 퇴근하고
한 오후 6시쯤에는 항상 와이프랑 전화 통화를 자주 한다. 그러면은 이 차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여기다가 전화할 수 있는 메뉴를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전자가 뭔가 자주 조작하는 빈도가 높은 기능들을 팝업 형태로 띄워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기존의 다른 자동차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주행 모드는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터치 방식인데 누를 때마다 진동으로도 피드백이 오는데 직관성이 괜찮네요. 카메라. 자, 요즘에 뭐 이런 기능 거의 다 들어갔죠. 네, 해상도 상당히 좋고요. 측면만도 보여줄 수 있고. EQ? 현재 배터리가 70% 남았는데, 네, 주행 가는 거리는 393km가 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은 20도 오토로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한 90% 정도 남았었는데, 그때는 511km 정도 갈 수 있다고 나타났었거든요. 이 차의 복합 인증거리가 471km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100% 충전 상태에서는 한 500 중간 정도, 500km 중반대 정도는 쉽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 충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전기차는 급속 충전이 사실 배터리 내구성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완속 충전, 최대한 천천히 충전하는 게 좋은데, 이 에코 충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저녁에 충전기 물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때 충전기를 물려놓는 시간이 상당히 길겠죠. 그래서 계속 완충 상태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100% 충전이 되게끔 이렇게 시간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네, 평소에 컵이 없다 이러면은 이렇게 접어서 넓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푸시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굳이 누를 필요 없이 놓으면은 이런 건 되게 센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는 USB 포트 C타입으로 2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벤츠 전기차의 키입니다. 키 디자인도 네, 상당히 예뻐졌네요. 요즘 벤츠 키가 깊숙하네요. 아무래도 여러분 뭐 E클래스 같은 차들은 세로 배치 엔진의 변속기가 뒤쪽에 달리다 보니까 이 센터 콘솔 수납 공간이 되게 얕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공간도 훨씬 더 넉넉하다는 장점이 또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설명 안 드렸다. 네, 이 차에는 앞좌석에 마사지 기능이 다 들어갔거든요. 네, 마사지 프로그램이 총 6가지입니다. 릴렉싱, 모빌라이징, 액티베이팅, 클래식, 하반신 진동 기능, 네, 운전석과 동반석. 조수석이라고 안 해놓고 동반석 아주 마음에 듭니다. 생각보다 지압 강도도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 올 때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피로감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EQ의 뒷좌석이에요. 이거 되게 좀 묘한데? 일단 여러분, 제가 제 키에 맞춰서 앞좌석을 좀 여유있게 맞춰놓은 상태이고요. 뒤에 앉으니까 일단 레그룸은 확실히 넉넉합니다. 이게 휠베이스가 3m가 훨씬 넓고 휠베이스가 3m를 훨씬 넘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로운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뒷좌석에 성인이 좀 자주 타시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전시장에서 한번 앉아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 게, 일단은 이 시트의 꺾인 각도가 조금 독특하거든요. 이를테면은 이 무릎 끝단 이쪽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인 세단보다 훨씬 더 올라와서 이 엉덩이가 좀 파묻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조금 소폭 서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앉았을 때 각도가 조금 묘한 기분이 나고요. 자, 이런 설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는 이 바닥에 대용량 배터리 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바닥 높이가 내연기관 세단보다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SUV는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세단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붕도 낮은데 바닥 높이까지 올라오면은 이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름의 묘수를 부린 게 이 무릎 끝단의 방석을 조금 더 높여서 바닥 높이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무릎은 최대한 들뜨지 않게 그렇게 구성을 하면서 머리 공간을 또 적당히 확보해주는
그런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보우 디자인이라고 해서 마치 루프라인이 매끈하게 홀을 그리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바닥에 배터리를 깔더라도 실내 머리 공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 공간은 충분한데 사실 등받이가 조금 서 있고 이게 시트가 올라온 편이라서 안락하다는 느낌은 일반 E클래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송풍구가 있는데 근데 이 차 1억이 넘는데 뒷좌석에 온도 조절 패널이 없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뒷좌석에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대신에 뒷좌석에 3단계 열선 시트 조작 버튼이 들어가서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총 15개 스피커가 들어간 부메스터 서라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출력도 상당히 좋고, 네, 사운드 같은 게 제가 이따 가속할 때도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요. 마치 이 암레스트가 좀 떠 있는 듯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쪽에 도어 포켓 수납 공간도 상당히 널찍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쪽에는 덮개를 이렇게 열면은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에는 널찍한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근데 특이하게 가운데 이렇게 바가 들어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부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복 사고 시에 이거를 통째로 유리로 하게 되면은 뭔가 강성 확보에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두툼한 이런 바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일단 뭐 개방감은 사실 좋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은 훨씬 더 개방감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지붕 자체가 굉장히 곡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리를 이런 곡선에 맞춰서 성형하기가 사실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렇게 2개로 분리를 해 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